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사람의 얼굴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 같이 산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함으로써 제가 이 자리에 좋은 자리인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던 명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해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명당이라는 것은 제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밝을 명자를 써서 명당은 밝은 땅이다, 기운이 좋거나 따뜻하거나 좋은 자리다, 이런 개념보다는 밝은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당이라는 것은 과일나무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일나무에서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를 찾듯이 제가 산에서도 어떤 산인, 음인 산과 양인 물이 만나가지고 어떤 명당을 맺는데 그 부분을 과일나무 찾듯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에 비유하여서 계란의 껍질과 흰자,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 있는 자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명당은 주변과는 현재의 다른 색깔이 나온다는 거고, 이 색은 어떤 오색 찬란하고 윤기가 나고 주변과는 밝은 빛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나무 뿌리들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명당의 실제 명당을 어떤 토목공사로 인해서 반으로 절개된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이 지표면에서 2자 이상 들어가고 계란의 흰자 부분이 있고 계란의 노른자 부분이 있듯이, 이렇게 명당은 계란과도 같이 계란의 껍질이 있고 계란의 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란의 노른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묘자리, 음택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집터라고 하는 양택 자리를 보시면 집터나 묘자리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음택이라고 그러면 계란을 작은 메추리알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양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계란, 타조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계란이고 계란의 껍질과 계란의 흰자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묘자리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집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30평에서 한 200평 정도 공간이기 때문에 넓게 계란의 흰자 부분이 넓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면에서 보시면 계란의 노른자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표면에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 저희가 지금 묘를 쓰고 있는 자리인데,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이 자리가 명당이지 않은지를 저희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명당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밝은 흙이 나와야 되지만은 밝은 흙이 나오지 않죠. 명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석비토라고 해가지고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석비토,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을 팠을 때, 우리가 지리학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자리가 명당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땅을 팠을 때 이 안에 금괴 같은 흙이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이 자리는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조상분을 모실 때는 이 금괴 같은 부분에다가 제가 조상을 모시면 되는 거고, 계란으로 말씀드리면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다가 조상을 모시고, 집을 지을 때도 계란의 노른자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당에서 특이한 부분은 이렇게 또 편편한 능선상에 위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땅이 밝은 흙이 나올 뿐더러 이렇게 능선상에 위치돼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무슨 장군 묘나 공원에 놀러 가셨을 때 묘가 있고 이렇게 앞부분에가 어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편편한 능선상에가 위치돼 있어야만이 명당이라는 거고, 제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도 어떤 석축이 쌓여있는 묘를 보셨을 때, 이렇게 인공적으로 석축이 쌓여있거나 인공이 가미된 자리는 제가 한 80% 이상은 명당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가 명당이다 아니다를 저희가 판별하실 때, 일부 지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이 자리는 어떤 기운이, 천지의 기운이 있고 아늑하고 따뜻하고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자리가 명당인가 아닌가는 이렇게 삽으로 땅을 파본다든가
이렇게 탐침봉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탐침을 해봤을 때 명당은 어떤 색이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오색 찬란한 색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탐침봉에 보셨을 때 요 밑부분에 보시면 어떤 표토층 흙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밝은 흙이 보이시는 것 같이 명당이라는 건 이렇게 주변과는 현재 다른 흙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제가 직접 파보지 않고도 이렇게 탐침봉으로 확인을 해봄으로써 이 자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명당이라는 거는 밝은 땅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산에 가가지고 그 자리를 땅을 파보거나 탐침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는 이렇게 밝은 흙이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좋고 나쁨을 따지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풍수지리학에서는 산을 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산맥이 오는 것을 산이 온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용이 온다. 무슨 방에서 용이 온다 그러는데요. 이 용과 산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상 용이라고 그러면요, 이 지금 보시는 용의 사진을 보시면 용의 뿔은 사슴과도 같고 머리는 낙타의 머리요, 눈은 귀신의 눈과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목은 뱀의 목이요, 배는 이무기의 배고, 그리고 비늘은 물고기, 그리고 발톱은 그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 발바닥은 호랑이, 그리고 귀는 소와 같다고 합니다. 이랬듯이 이 용이라는 것은 상상의 동물로서 어떤 동물들의 좋은 점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용은 지극히 존귀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맥 혹은 산맥 또는 산을 총칭해서 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산이라는 것은 높이 솟아 총봉을 나는 것도 같고, 잠복을 하는 듯 하고, 하늘을 나는 것도 같고, 서 있는 것도 같고, 앉아 있는 것도 같고, 화가 난 것도 같고, 우리가 춤을 추고 있는 것도 같고, 이렇게 천태만상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산맥과 혹은 산을 총칭해서 제가 용이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일상생활에 보시면 와룡산이라고 혹시 아시죠? 와룡산이라는 거는 용이 누워있다 해가지고 와룡산이라고 그러고요. 제가 광산구에 보면 용진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진산이라는 거는 솟구칠 용자를 써가지고 산이 솟구쳐 오르는 용과 같다 해가지고 용진산, 그리고 이제 복룡산 그러면 숨을 복자를 써가지고 용이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렇듯이 산과 용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산의 이름도 많이 있고, 제가 이제부터는 산이라고 그러지 않고 용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무슨 방에서 용이 온다 그러면 이 방에서 산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리학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큰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하는 아주 기초적이면서 이게 지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배우기 전에 지금 보셨던 이 산맥도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보신 이 산맥도라는 거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웠던 산맥도고, 우리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태백산맥이나 서백산맥, 노령산맥 이렇게 주로 쓰고 있는 산맥도인데요. 이 산맥도라는 거는 일본의 지질학자인 고토 분지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산맥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하는 그 원칙을 벗어나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산맥들이 강에 의해서 여러 번 끊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의 원칙에 무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맥이라는 것은 실제 지형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지형하고는 일치하지 않고 어떤 지질학자이기 때문에 지질 구조선으로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저희 나라 광물을 찬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질 구조선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서 만든 어떤 산맥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조선시대 때 공부하는 어떤 산맥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를 크게 한 개의 대간맥과 한 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이는 산이라는 것은 산의 분수령, 즉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는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태조산인 백두산, 지난 강의에 공부하셨죠? 태조산이라는 것은 우리 감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시조가 되는 산입니다. 우리의 당군 할아버지나 어떤 이런 시조가 되는 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셨을 때 그 북한에 보면 많은 산이 있는데 그 많은 산 중에 이 백두산을 제 시조산이고 태조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이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는 무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제가 압록강이 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산은 물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 있는 모든 산들은 이 압록강과 두만강 때문에 산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산의 뿌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산은 이 백두산만이 우리나라 한반도로 들어오는 산이라는 겁니다. 이 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물의 방향이 되어 있고 이 산맥이라는 것은 땅에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산과 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산맥도이기 때문에 지리학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선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두대간은 어떤 이 땅에 우리나라의 지세를 파악하고 지리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산맥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산맥도와 이 산맥도를 비교해서 보신다 그러면 제가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지리학의 기본이 되는 어떤 이론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